여러분,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뚝 부러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뼈가 속부터 약해지는 무서운 병,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박사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과 그 위험, 그리고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한 분은 그저 집에서 걸어가다가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허벅지 뼈가 골절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넘어지고 말았을 상황이었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해져서 부러진 겁니다. 이 골절 때문에 병원에 몇 달이나 누워 계셨고 그 기간 동안 근육이 빠져버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살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뼈가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결국 부서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뼛속이 비어 구멍이 숭숭 난 것처럼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지요. 문제는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압처럼 수치로 매번 확인하지도 않고 당뇨처럼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 오고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키가 줄어드는 걸 느끼신 적 있습니까?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뼈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등이 굽고 키가 몇 센티씩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본 어떤 아주머니는 10년 사이에 키가 무려 6cm나 줄었습니다. 결국 허리가 심하게 굽어져서 걷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은 뼈만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양입니다. 뼈의 기본 재료는 칼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우유를 잘 안 드시거나 위장이 불편해서 피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칼슘은 우유 외에도 멸치, 뱅어포,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에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게 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햇볕을 피하고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유 대신 두유와 멸치를 식단에 자주 넣으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일부러 공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지고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뼈는 쓰면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특히 체중이 실리는 운동, 즉 걷기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수영이나 자전거는 근육에는 좋지만 뼈에는 직접적인 자극이 덜 갑니다. 그러니 하루 30분이라도 땅을 딛고 걷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70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5,000보 걷기를 실천했는데 1년 뒤 골밀도가 유지되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붙어서 덜 넘어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예방은 단순히 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낙상사고를 막고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뼈가 약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골절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늦출 수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약해지면 단순히 부러지는 것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뼈가 약해지면 우리 몸의 자세가 바뀌고 그것이 장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척추가 주저앉으면 가슴이 눌리면서 폐활량이 줄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위와 장이 눌려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 섭취가 더 줄어들고 다시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단순한 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악순환을 부르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주머니는 60대 중반이었는데 키가 5cm 이상 줄어들고 등이 굽으면서 늘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척추 압박골절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밥만 먹으면 체한 것 같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장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었습니다.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바꾸고 가벼운 걷기와 햇볕 쬐기를 시작하신 뒤에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뼈가 약해지면 장기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골다공증은 여성에게 특히 흔합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뼈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에서도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남성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술과 담배, 운동 부족이 겹치면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오래 즐기신 한 할아버지는 젊을 땐 튼튼한 체격을 자랑하셨지만 70대가 되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국 작은 충격에도 갈비뼈가 부러져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뼈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뼈에도 필수적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단백질 구조 위에 칼슘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의 기초가 약해지고 그 위에 칼슘이 제대로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러니 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가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햇볕 쬐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약해질까봐 혹은 색이 타는 게 싫어서 햇볕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야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에 달라붙습니다. 만약 햇볕을 쬐일 기회가 적다면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라도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셨습니다. 아침마다 20분씩 햇볕을 쬐면서 물을 주고 꽃을 돌보셨죠. 그분은 같은 연배에 비해 골밀도 수치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분이 할머니 뼈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는 작은 습관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제 운동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다면 근력 운동을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졌을 때 충격을 줄여주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덜어줍니다. 물건을 들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근육이 있으면 뼈에 직접적인 무리가 덜 갑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아령, 탄력밴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집에서 매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30번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떨리고 힘들었지만 2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골밀도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뼈의 친구입니다. 뼈를 지키려면 근육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장보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장바구니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우선 멸치와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을 담으십시오.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부와 콩류도 필수입니다. 녹색 채소,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도 꼭 담으십시오.
여기에 달걀과 저지방 우유, 요거트를 더하면 좋습니다. 만약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면 유당이 제거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을 수 없는 계절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하나쯤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식탁을 바꿔 보십시오. 밥상 위에 멸치볶음과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하나만 올려도 뼈는 달라집니다. 우유 한 잔 대신 요거트를, 달콤한 간식 대신 고소한 콩과 견과류를 선택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골다공증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만난 한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난 후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고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넘어지면 또 뼈가 부러질까 무서워서 집 안에만 계셨죠. 그런데 그렇게 집 안에만 있으면 더 걷지 않게 되고 근육이 빠지면서 오히려 넘어질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히려 조금씩 걸으셔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서 하루에 5분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서 결국 하루 30분씩 걷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자신감이 생겨 시장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러 나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뼈와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에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이미 척추에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흡연을 오래 하셨는데 담배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걸 알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손주가 먼저 할아버지 산책 가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손주와 더 가까워졌고 내 건강도 지킬 수 있었어. 여러분, 건강한 습관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넘어짐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시니어분들이 골절을 당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낙상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밤중에 불을 켜지 않고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안을 안전하게 바꾸는 게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집안 곳곳에는 작은 조명을 두어 밤에도 환하게 하십시오. 문턱을 낮추고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치워두십시오. 이런 작은 환경 변화가 큰 골절을 막습니다. 여러분, 하루 루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볕을 쬐며 간단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탁에는 두부와 달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올라옵니다. 우유나 요거트 한 잔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채소, 저녁에는 잡곡밥과 나물 반찬을 드십시오. 하루에 30분 정도는 집 앞을 걸으며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집안에는 미끄럼 방지와 조명을 챙겨두어 안전을 지키십시오. 이런 하루가 모이면 뼈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됐으니 늦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칼슘과 단백질을 챙기고 햇볕을 쬐고 가볍게라도 걷기 시작하면 뼈의 손상을 늦추고 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숫자상으로 골밀도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래 서 있고 더 멀리 걸으며 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뼈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삶을 지탱합니다. 뼈가 튼튼해야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고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 수 있으며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밥상에 멸치를 올리고 햇볕을 조금 더 쬐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으로 늘려보십시오. 이런 작은 누적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맞이하게 되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한 사람은 여전히 곧은 허리로 당당히 걷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작고 굽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늦추는 방법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밥상 위에 멸치와 두부, 시금치 한 접시를 올리는 것,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 집안을 안전하게 바꿔 넘어짐을 막는 것,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단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뼈를 지켜줍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선택한 작은 습관들이 그 병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대신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뼈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손주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기쁨이며,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여행을 다니며 웃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삶이 튼튼합니다. 오늘부터 한 숟가락, 한 걸음, 한 번의 햇볕 쬐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내 손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뼈가 단단하고 여러분의 삶이 활기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